쌤의 안경사 국가고시. 오늘은 12월 16일 날 제36회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이제 막판에 좀 봐야 되는, 알고 계신 내용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알고 가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6회 시험부터 변경 적용이 되는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시험 일정을 먼저 알려드리면, 시험은 12월 16일 2주 뒤 토요일 날 시험이 실시되게 되고요. 밑에 시험 시간은 기존과 변함없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8시 30분까지 여러분들이 각자 응시표에 포함된 적혀있는 응시 장소로 가셔야 되고요. 30분까지 입시를 하게 되면 이제 해당 강의실에 응시 장소에 가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지정 자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수험 번호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지정 자리를 확인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앉아서 시험 쳐야지만 본인이 와서 시험을 쳤다, 이게 인정이 되는 거라서 자기 편한 자리에 앉는 게 아니고 지정된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고, 수험표, 응시표, 그다음에 신분증, 그다음에 간단한 필기도구, 문제를 풀 때 필요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손목시계 아날로그로 된 거, 이런 거 정도는 올려놓고, 수정펜 정도까지는 올려놓고 시험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손이 시릴 걸 대비해서 핫팩을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 이제 미리 책상에 올려놓고 가끔 손을 만지면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혹시 감독위원이 제재를 하면 이제 치우셔야겠죠. 그리고 시험은 1교시가 총 9시부터 10시 15분까지 75분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은 총 2교시 시작할 때까지 30분이 비는데, 30분이 비지만 여러분한테는 20분의 휴식과 20분 휴식, 그리고 10분 대기, 10분 준비의 시간이 있어요. 10분 준비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시험 감독위원들이 들어와서 다 착석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5분 전쯤 보통 OMR 카드를 나눠주고요. 2분 전쯤에 시험지를 나눠주고 정시 딱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시간이라서 여러분은 10분 전에 들어와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0시 45분부터 12시 15분까지 총 90분간 2교시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다시 또 30분, 20분 쉬고 20분 휴식하고 10분 준비하고 다시 12시 35분까지 입시를 한 다음에 12시 45분부터 1시 45분까지 60분간 3교시 실기를 시험을 치고 나면 다 치고 나면, 먼저 친다고 집에 갈 수 없고요, 나올 수 없고요. 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다 동시에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거의 2시잖아요. 8시 반부터 2시까지, 1시 45분까지니까 시간이 꽤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거는 솔직히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간식 정도는 화장실을 크게 안 가도 되는, 간단하게 열량을 올릴 수 있는, 당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는 제종호 쪼꼬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쉬는 시간에 가볍게 드시면 좋고요. 음료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화장실 가야 되니까 좀 제한해서 드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과목은 1, 2, 3교시로 되어 있고 1교시 85문항인데 34문제는 최소한 맞춰야 됩니다. 34점 이상 맞추고 점수가 되어야지 합격 가능하고요. 법규는 8개 미만이면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7개를 맞으면 탈락이고요. 8개 이상 맞으면 통과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건 최소 점수라는 겁니다. 이것만 최소 점수만 넘어서는 합격될 수 없어요. 이거는 최소한 요거 넘겨야 된다는 거지, 최소 점수를 넘겼다고 통과가 된다는 건 아니니까 주의하시고, 2교시는 요거 2개 합쳐서 105문제인데 과락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85문제에서 이번에도 34점 미만, 그러니까 33개는 탈락이고요. 34개 이상 되면 통과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너무 작고,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이 최소 점수를 다 넘긴 채로 114점 이상이 나와야지만 이론 시험이 통과가 됩니다. 이론 통과가 돼요. 그러면 여기 최소 점수를 다 넘었는데 이론을 113개를 맞는다. 이렇게 되면 이론 탈락이에요. 이론 탈락이라서 실기 만점을 받아서 150이 넘는다 하더라도 이론 점수 탈락이라서 얘는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넘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 최소 점수는 당연히 다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교시는 60%라는 단일 과목 통과 점수가 있어서 40%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36점이 그대로 적용되고요. 그래서 35개는 탈락이고요. 36개 이상이 되면 오케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가지고 150점 이상이 되면 150점 이상이 되면 통과가 되고 최소 점수 다 넘기셔야 되고요. 34개, 8개, 34개, 36개는 최소한 넘어야 된다. 각 교시 점수가 최소 이거는 넘어야 되고 합격 점수를 위해서는 더 많은 고득점을 따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어떤 과목이 내가 좀 강하고 어떤 과목이 약하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 점수를 기억하시고 최소 점수를 말고 나머지는 좀 내가 어렵다, 시간이 많이 힘들다 이러면 이제 그 과목을 좀 배제하시더라도 좀 부분 공부하시더라도 점수를 딸 수 있는 과목에서 확 많이 따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잘 머리를 쓰셔가지고 1교시, 2교시 점수를 잘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또 나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라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장소는 지금 서울은 2군데예요. 이거 혹시 서울에서 응시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학교별로는 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별로 보통 같은 데를 지원해서 같은 데로 가게 될 텐데 제 학생이 아닌 재수생이구나 이런 경우에라면 혹시나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2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양공업고등학교와 방위중학교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 두 개의 학교의 거리는 내비상으로 19km 정도 돼요. 차로 가도 한 3-40분 거리입니다. 40분 정도 거리예요. 안 막힐 때. 그러니까 이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시표에 나와 있는 시험 장소 꼭 확인하시고 잘 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전주, 강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각각 학교가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고 이 학교 어떻게 차를 가져가면 주차장이 생각보다 넓진 않을 겁니다. 학교별로 다르겠지만 그랬을 때 교통편으로 대중교통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어떤 걸 타고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 잘 미리 생각하시고 마음에 준비하시고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절대 늦잠 자지 마시고 확인하셨으면 좋겠네요. 본인의 응시표에 나와 있는 걸로 하시고요. 시험 칠 때 본인의 수험 번호가 있죠. 수험 번호에서 제일 마지막 자리 마지막 번호가 홀수이면 여러분은 홀수형 시험지를 받고요. 여러분 번호가 짝수이면 마지막이 짝수이면 여러분은 짝수형 시험지를 받습니다. 요거는 제때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보통 감독관들이 확인하고 주겠지만 요건 이제 확인하면 좋습니다. 내가 1, 3, 5, 7, 9라고 되어 있으면 홀수형을 2, 4, 6, 8이라고 하면 짝수형을 아마 공도 짝수형 받을 겁니다. 이렇게 돼서 나눠진다라는 거. 그리고 본인의 수험 번호와 맞는 지정 자리를 앉아야 된다라는 것도 잊어먹지 마세요. 가끔 까먹는 학생들이 있는데 빈자리라고 앉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올해 시험 문항이 일부 변경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일부 몇 문항이 변경되는지는 아직 이거는 국시연에서도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항이라서 이제 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끼리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올해 변경을 할 거야라고 이제 확정 이제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타격을 보는 거는 조제 가공 과목입니다. 조제 및 가공이 현재는 이론 30문제와 실기 24문제 해서 총 54문항, 전체 250문항 중에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얘를 10에서 14문항 정도 감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조금 더 늘어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본 바, 제가 예상한 바로는 10에서 14문항. 왜냐하면 10문항 줄이면 44문항이 되고요. 14문항 줄이면 40문항이 되니까 끝자리가 좀 편해요. 14문항 줄이는 것도. 그래서 조금 줄이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문항이 점수가 많이 깎이겠죠. 자, 그리고 3교시에 있는 우리가 안경재료학이라고 알고 있는 3교시에는 상품지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 상품지식이라고 나와 있는 왼쪽에 빗금에 여기 상품지식 중에 여기 12문항 5+10이라고 되어 있는 요 12문항 중에서 지금 2문항이 감소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시험을 실제로 쳐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알아본 바로 이렇게 변경될 것 같아요 예정이지 이거는 확정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항수 변경은 확정일 수 있으나 문항 숫자에 대해서는 확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시험을 쳐봐야 되고 시험지를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예상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서 이 두 문제 줄이면 얘가 10문항이 되죠. 10문항이 돼서 얘가 조금 더 문제가 줄 거고요. 얘가 왜 줄어들 거라 예상하냐면 여기 렌즈 부분이 7개였는데 얘가 5개로 갈 가능성이 생겨요. 왜냐하면 특수렌즈 파트가 제가 올해 문항수 항목별 변경된 내용 슬라이드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특수렌즈가 3교시에서 1교시 이론 과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론 과목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렌즈에서 일부 렌즈 몇 개가 1교시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넘어간 만큼 문항수도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얘를 줄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전체 문항이 준다고 했는데 이론에서 몇 개, 실기에서 몇 개 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적용할지는 실제 출제하시는 분들끼리 분 교수님들끼리 상의해서 정하실 거고요. 이것까지는 아직 공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도 솔직히 모르고 자, 그러면 반사 이익을 받는 애들이 있겠죠. 누구냐면 시기능 이사, 우리가 양안시라고 얘기하는 이 과목이 가장 크게 이득을 볼 것 같습니다. 현재 예정은. 왜냐하면 얘는 이론의 10문항 왼쪽에 있겠지만 실기의 5문항 해서 총 15문항이 출제되는데 과목의 현재 안경사들의 임상에서 안경사들의 업무에서 양안시가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5문항이면 너무 작다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기서 최소 5문제에서 최대 9문항까지 정도 저는 문항수가 늘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여기서 위에서 최대로 주면 16문항까지 줄어들 수 있죠. 최소로 주면 뭐 10문항일 거고요. 전체에서. 그러면 저는 10에서 16문항 정도가 문항수가 변경된다 생각하면 시기능에서 5문항에서 9문항 정도는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앞자리를 저는 바꿀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5문항에서 20개에서 24문항으로 저는 구성이 될 것 같고요. 이론에는 크게 바꿀 게 별로 추가될 부분이 잘 없으니까 아마 실기로 집중 분포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콘택트 렌즈가 조금 더 이득을 봅니다. 콘택트 렌즈는 이론에는 20개라서 충분한 문항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실기에는 7문항이라서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7문항밖에 안 나와서 이 과목조차도 앞자리를 바꿔서 숫자를 깔끔하게 맞추고
싶어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 3문항 정도 증가 예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문항으로 맞추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왜 시기능이나 양한시를 확실히 늘 거라 예상하냐면 이 얘기가 이제 나온 것도 있지만 올해 그림 문제가 나오죠. 그림 문제가 나오는 추가되는데 그림 문제 예제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시기능이었고요. 두 번째가 콘택트 렌즈였습니다. 이 두 개를 예제로 들었다라는 건 국시원에서 이미 이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림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던 문제들도 내야 되지만 그림 문제를 위해서 문제를 추가해주면 좀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그림 문제가 된다고 기존 문제를 안 늘리고도 안 되냐 가능은 합니다만 문항수 변경이 조제 가공이 지금 옛날부터 그냥 쌓여오던 것들이 있고 하다 보니 최근에 임상형 결과를 안 맞다라는 것 때문에 좀 거리감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예전에 있는 문제들 좀 줄이자라는 얘기는 꾸준히 나왔고 거의 다 많은 교수님들이 동의를 하고 있으니 이거를 그냥 손볼 때 확실히 보자라고 해서 아마 이게 손대면서 늘리고 싶은 문항수를 좀 늘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국시원 확인한 거랑 그리고 제가 주변에 좀 확인한 거랑 해서 저희 이제 예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쌤의 예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측사. 꼭 이거를 믿으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제 2023년도부터 3교시의 실기 과목에 한해서 컬러 사진 자료집을 배부함. 그래서 시험 적용 시기는 2023년 제36회 안경사 국가시험부터 적용 이렇게 국시원에 2022년도 2년도 8월인가요? 8월쯤에 공지사항으로 뜬 게 있습니다. 그 자료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국시원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3교시에 문제지만 배부됐는데 이제는 단 3교시 실기시험 과목에만 해당이라고 얘들이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올해 사진자료 문제는 3교시에만 등장을 할 것 같아요. 이거 기준이라고 하면 그러면 3교시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는 문제 끝에 메디메이트 시험 치신 분들은 알겠지만 문제 끝에 그림 참고 이렇게 돼 있으면 참고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사진 자료 보시고 몇 번 문항 그림 같이 보시면서 시험을 쳐야 된다라는 거. 그런 좀 변경 아닌 변경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냐면 이론만 공부하시다 보면 이론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오케이 할 수 있는데 얘를 실제 그림으로 보게 되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수동 포롭터 세팅해 놓은 것도 그냥 그림만 보게 되면 이게 뭐지? 내가 아는 거를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재학생분들은 꼭 학교에서 수동 포롭터 세팅된 그림 정면에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들 그냥 저작하는 거 말고 조작해 놓고 나서 정면에서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모양으로 보일 건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재학생분들이거나 또는 뭐 직장인 분들이라서 학교 가기 쉽지 않다고 하게 되면 학교 교수님들한테 부탁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영상을 확보하거나 사진을 확보하거나 구글에 찾아보거나 아니면 제 거 라이브 보거나 하셔가지고 꼭 그림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수동 포롭터 정면 그 다음에 시표는 당연히 공개되어 있으니까 쉽지만 수동 포롭터의 세팅은 직접 해봐야 하는 거라서 봐두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 올려놓긴 했지만 한 번 더 묶어서 정리하면 11월 20일부터 법이 시행돼서 이건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8문항 출제되는 거에서 이 세 가지 타이틀은
출제 비율이 높은 분야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조 결격사항이 네 번째 항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항이 뭐 이러이러한 법을 어겨가지고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마무리되지 않은 애들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요거였는데 얘를 4, 5, 6항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금고 이상일 때는 몇 년 못하고 몇 년간 유지되고 집행유예 기간에는 몇 년간 유지되고 선고유예 기간에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그래서 사항은 금고 이상이고요. 기존과 같은 금고 이상이고 5항은 집행유예 기간이고요. 집행유예와 관련된 거고요. 6항은 선고유예와 관련된 거. 이렇게 세분화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뀌면서 면허 취소와 재교부도 바뀌어졌죠. 그래서 65조 1항이 면허 취소 내용이었는데 결격 사유 요 분항이 바뀌면서 여기 내용도 일부 수정이 되었고요. 1항에 2에 2가 추가되었다. 얘가 추가된 부분이 이 자격 정지에 있는 부분이 수정되는 거랑 같은 거죠.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교부 내용이 일부 좀 바뀌었습니다. 일부 변경되거나 추가됐습니다. 재교부 내용 잘 확인하세요. 얘는 이전에 1년, 2년, 3년으로 끝났는데 3년 재교부 금지로 거의 끝났었는데 얘가 1년, 2년, 3년, 10년 재교부 금지 이런 걸로 나뉘었어요. 재교부 금지도 있어요. 이렇게 돼서 더 세분화로 바뀌다 보니까 이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66조 1항 자격 정지인데 66조는 66조 1항이 2호의 2가 이렇게 있고요. 요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 추가된 요게 추가됐는데 이거에 해당하면 자격 정지가 아닌 취소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여기 1항에 65조 1항에 2에 2에 추가된 내용에 적용되면 이거는 정지 사유이지만 면허 취소로 시키겠다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11월 20일 시행이라서 올해 적용된다 안 된다 말도 많지만 만약에 11월 20일 이후로 이 사고 쳐가지고 만약에 의료인이 법정에 서게 된다면 이 법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 치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거 적용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왜? 우리는 아직 이 11월 20일 전에 시험 문제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시험지가 복사돼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출력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구에 나오면 새로운 법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단 요런 건 있죠. 실제 출제하시는 분이 출제 교수님이 이 문제를 애매하니까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올해 안 내고 싶어라고 해서 이 부분을 피해가면 되죠. 피해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 뭐 법이 되든 시행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출제위원 교수님의 마음이고요. 근데 만약에 새로운 법 바뀐 거니까 중요하게 한 번 더 강조해야지 이러면서 낼 수도 있어요. 대비를 하는 게 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6회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시험 치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영상,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놓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은 영상 하나를 찍었고요.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고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있거나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